배고파서 온 건 아니고 키가 이렇게 큰 애들은 배고픈 애들이 하나도 없다고. 미니스커트가 고팠다라고 얘기할 꽃보다 남자의 나오면 이미 너 헬기 타고 가는 말 들고 이게 어디서 남자한테 함부로 하고 막 이러면서 맞아. 야, 이 막갱이 그러니까 이게 언니들이 시킨 거예요. 고소들은 예, 신고시더라고. 이게 어떻게 내가 돈을 2번 안 내는데 내가 내리는 걸 어떻게 알고 겨우 정착해서 한국말 다 알아놨더니 얘 크니까 내가 왔나 4살짜리가 나는 힘들었다. 근데 너는 먼저 거기 가서 뭐 도대체 했니?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니?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집 사고 뭐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이 모습 보면 우리들이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무슨 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게 아니다. 예,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 재미있는 토크로 돌아왔습니다. 세 분이 탈북민 강사가 왔고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먼저 자기부터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소개할게요. 저는 북한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이고요. 전직 직업이 북한군 동부철도 총국 급전사령원 상위로 재직 중에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하게 된 스토리는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자, 그럼 우리 하윤 씨부터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하윤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안내통역원으로 일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저도 전직 중에 가이드로 활동을 하다가 너무너무 미니스커트가 입고 싶어서 두만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고향은 어디죠? 고향은 라진선봉이라는 곳입니다. 그쪽이다. 황금의 삼각주라고 해서 두만강에 있는 제일 마지막 끝 지점인데 러시아 가깝고 중국 가깝고 이렇게 세 개 나라가 이렇게 접점인 지역이 있는데 정말 최북단 최꼭대기에서 남한까지 막 이렇게 진짜 사선을 넘고 왔습니다. 목숨 걸고 왔습니다. 자, 우리 한신혜 씨는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수애라고 하고요. 고향은 평양입니다. 제가 평양이라고 밝히는 순간 이제 언니들이 이 평양 가시네요. 막 이러는데. 노래야? 네, 평양이고요. 저는 전직이 해 북한 식당의 종업원으로 있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저의 탈북 스토리는 이따가 재밌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소개가 다 북한에서 다 유명한 도시. 나는 이제 고향이 북쪽이지만 함흥에서 이제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함흥, 라진, 평양. 북한의 중요한 도시를 삼각으로 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직업도 각자 북한에서 일반 여자들이 못 가는 직장에 저부터 역시 갔지만 그런 직장에 다 있다가 오셨던 분들이라서 오늘 토크가 아주 진지하고 재미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시대별로 탈북 목적이 다 다릅니다. 저는 그냥 지금도 그래요. 왜 왔냐 하면 너도 말고 뭐 불리지도 말고 밥을 주니까 왔지. 생계 때문에 배가 고파서 저는 온 케이스. 국가 공무원이라는 게 배가 고파서 이렇게 그 직장을 부리치고 이렇게 압록강을 건널 수밖에 없던 그런 원인이 바로 제가 오늘 남한까지 오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 하인수님요? 쟤는 배 안 고팠다. 배고파서 온 건 아니고 그 키가 이렇게 큰 애들은 배고픈 애들이 하나도 없다고. 배가 고파서 온 건 아니고 너무 자유가 고팠다라기보다는 미니스커트가 고팠다라고 얘기할게요. 저는 그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금기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알았습니다. 북한 주민으로 살 때 첫 번째는 그랬고 두 번째는 6.25 전쟁은 항상 북한이 미국이 먼저 일으켰다라고 그랬잖아. 하는데 당연하지. 모든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25살, 24살밖에 안 됐던 시기부터 늘 전쟁 일으킨 주범은 바로 북한. 제가 살고 있던 북한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공군으로 나왔던 중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관광 제가 얘기를 하면 야, 그 한국 전쟁은 너네 김일성이 먼저 일으켰어 이런 얘기. 그럼 역사는 자꾸 이렇게 왜곡을 한다는 이런 인식이 차츰차츰 쌓이게 되면 북한 정권에 대한 배신감이 들어요. 당연하지. 저는 관광에 종사했기 때문에 항상 출국시킬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그 세관을 통해서 나갈 때 그 사람들이 가는 뒷공무니를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러시아를 돌고 이번에 지금 조선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러시아까지 가는 저 사람들은 두 발 있는 거 당연한 거고 말해보면 IQ가 나보다 특별하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 나보다 덜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해외를 누빌 수 있고 왜 우리는 북한 땅에만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 그냥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일의 아들들이 다 해외 유학파라는 사실을 그렇지. 북한에서 알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속에 질투 그리고 배신감, 짜증, 뭐 개짜증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막 솟구치더라고요. 근데 20대니까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렇지. 나도 막 해외 가고 싶고 이러는데 그렇지. 이거를 하려면 장군님에게 김정일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해줄 일은 만무하잖아요. 없지. 그럼 난 죽어 자빠지기 전에는 내 영혼이 탈출하기 전에는 절대로 북한 땅을 벗어져 날 수 있는 기회조차 그렇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알아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북한에서 브로커를 알아보고 용감하게 두만강을 건너서 우연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경 쪽에 있었으니까 너네 외국인들하고 일하는 사업이니까 완전 빨카진 거야. 우리처럼 중부 내륙에 있은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 얘가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너 평양 이슈가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평양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보편적인 신뢰로 평양 사람들이 되게 뭐 특권이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평양 사람들이 더 모릅니다. 더 갇혀 있고 더 모르고 뭐 이제 당밖에 모르고 수령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순진합니다. 지방에서 막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것도 정말 몰랐어요. 어릴 때. 그래서 언니처럼 이렇게 반항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성 계층이잖아. 네. 여기는 선택받은 계층들이 사는 그 평양이었는데 그럼 우리 한수혜 씨가 그 선택받은 충성심이 계층에서 왜 도망쳐 왔냐고. 예, 저는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강사님은 배가 고파서 우리 하영 강사님은 미니스커트가 고파서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사랑이 고파서 대한민국에 온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 사랑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제가 그 이제 전직이었던 해외 북한 식당에 라는 데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대했던 모든 손님들이 다 대한민국 분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 북한이라는 땅에서 5시간, 6시간을 날아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서 우리 민족을 만났다는 게 그게 너무 반가웠고, 거기다 잘생기까지 한 한국 남자. 근데 문제는 거기에 오시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거기 다 드라마에 나오는 다 잘생겼지. 이민호,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막 이민호 헬기 타고 가는 막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이제 4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막 힘든 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 나라도 사람 사는 나라고 우리랑 같은 말을 쓰고 있고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숭배해 왔던 이제 그 김씨 가문의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월드컵 이상형 1위로 이제 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장군님보다 남조선 오빠를 더 사랑해서 북한을 탈출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힘이 무섭네요. 아니 원래 우리 북한에서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사랑의 국경이 없어 국제 결혼도 하게 만들어줘야지. 못하게 막으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못 살게 하니까 더 애절했어요. 그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오빠 좋아하는데 그 오빠하고 한번 살아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시기를 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탈북 루트도 이제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을 거쳐서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를 통해서 캄보디아 이제 대사관에 들어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순번대로 타고는 비행기 타고 들어왔지만 이제 하윤 씨는 어디로 들어왔지? 저는 두만강을 건널 때 아예 군인을 매수해서 그 군인이 루트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당시 중국 돈으로 3천 위안이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는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찌질한 금액 가지고 목숨값 쳤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북한 주민은 10년을 벌어도 월급으로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맞아. 그 돈을 주고 순수하게 두만강 걷는 비용만 그걸 주고 제가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과 연계가 있었는데 저를 데리러 나올 수 있게끔 작전을 다 펼쳐서 제가 그 아우디 이런 SUV를 타고 장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한 8개월 정도 그분들의 도움으로 중국인의 신분증을 만들었고 거기서 제가 또 한국 회사에 잠깐 다니게 됐는데 사랑이 참 무섭죠.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바로 한 달 만에 작업해가지고 들어오는 또 남한, 여기 남조선 손님이라고 하는데 남조선 신랑을 만났습니다. 직장 근무로 1년 동안 파견직을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분과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이번에는 남한으로 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남한으로 속전속결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결정을 했던 그때 당시 결심을 내려간 20일이 안 됐어요. 그리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장춘에서 북경에서 뭐 시수왕 반나 이런 데 날아가서 태국 대사관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죠. 그러니까 어쩌면 중국 신분증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탈 수 있었지. 예, 오랫동안 중국에 남아서 중국의 어떤 신변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말도 되고 언어도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맙게도 그 한국인 남성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27살의 나이에 탈북해서 8개월 만에 정말 고속으로 한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분 덕분에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케이스들이 다 좋은 게 우리가 지금 결국은 남이 나라 땅을 밟는 순간에 우리한테 다 남조선 남자들이 생긴 거지. 맞아요. 저도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신발 공장을 취직했다가 거기 사장님하고 살면서 딸을 낳아서 살다가 데리고 나오지만 가정을 나는 만들어가지고 나와. 우리 하윤 씨도 결국 거기서 넘어왔는데 거기서 신랑하고 만들어가지고 우아하게 아주 비행기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는 비록 저기 캄보디아에서 대사관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저기 수혜 씨도 저는 이제 저희 그 이제 사랑했던 사람이랑 저랑 이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는 북쪽, 나는 남쪽.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예.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젊었을 때 그 피가 얼마나 끓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냥 하루만 살자. 하루만 살고 죽자.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니까 하루만 살자라는 목표 아래 제가 이제 탈출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그 결심을 하기까지는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문제는 탈출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이제 김정은이 저를 진짜 탈출하기 딱 좋은 장소에 북한 여권까지 주면서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있던 나라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 그 캄보디아에서 다 들어오잖아. 예, 캄보디아에서 태국까지만 가면 바로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국까지 가는 거리가 2시간이었어요. 맞죠? 깜네, 네. 진짜. 그 2시간을 이제 넘어서 태국까지 가려고 한 1년 동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을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박차고 이제는 나는 이 사람이랑 꼭 살고 죽어도 이 사람이랑 같이 죽을 거야 하고 손잡고 하루 살아보니까 그냥 쭉 산다. 이제는 안 간다. 제가 이게 말 공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도망을 나와서 하루를 살았는데 더 살고 싶죠. 예, 더 살고 뭐 싶은 태어지지? 거예요. 네. 이틀 살고 싶고 욕심나죠. 예, 3일 살고 싶고 그렇지. 그래서 하루만 더 살자 하다가 이제 그 시간에 바로 태국을 이제 넘어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품에 정말 대한항공 타고 우아하게 안겼습니다. 이제 한국 남자들 다 우리 지금 만나서 해외에서 만나서 지금 들어왔잖아요. 북한 여성들이 한국인 남자한테 이렇게 꺾어 가는 게 매너 때문에. 매너. 맞아. 정말 여자를 배려 잘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에 우리가 아마 사랑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죽을 때 아마 간 속에 들어갈 때는 그 매너는 배고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남자들이 여자를 커해하고 존중하는 거는 우리는 북한에서 그런 그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먹었겠어요. 진짜 충성을 다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남편한테.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가 있던 라진 같은 경우에는 말투가 어떠냐면 야 하윤아 니 오늘 저녁 7시까지 만나러서 다리 밑에 내려오라.
니 날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빨리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게 프로포즈예요. 남한 남자들은 하윤 씨 식사했어요? 그렇지. 하윤 씨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꼭 제가 밥 먹을 때면 식사 얼마나 예쁘게 얘기하는데 그냥 간을 살살살 녹이는 그렇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드라마에서만 봤던 현빈이고 성승헌인 거야. 그 남자가 별로 그렇게 성승헌처럼 잘생기고 이런 건 안 아니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매너디 먼저 간다고. 이 말투가 이 사람은 그냥 나한테 잘해줬을 뿐인데 그때는 내가 먼저 착각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나를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구나라고 내가 엄청나게 착각을 다 한 거야. 착각은 나도 그랬어. 저 사람도 나한테 작업 거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작업 거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내가 태어나서 그런 상냥한 말씨로 나에게 말 걸어주는 남자는 난 그런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렇지. 맨날 싸우자고 접어들고 이게 어디서 남자한테 함부로 하고 막 이러면서 맞아. 야, 이 막갱이 이러던 남자만 봤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맞아. 남한 남자인데 우리가 뿅 간 거예요. 평양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남자 흉내를 되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말 조용조용하잖아. 그러니까 평양 말투가 남자들은. 원래 이제 나긋나긋한데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 그 한류 막 이런 게 접하다 보니까 이민호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누구 막 맞아요. 성승호처럼 하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시대는 더하다더라. 네, 많이 그래서 달라졌대. 프로포즈를 해도 막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드라마 명대사 좀 하나 해줘야 인싸가 됩니다. 네, 정말이에요. 어떤 그래서 명대사요? 혹시 나 너 좋아하냐? 뭐 이런 네, 이런 그런 명대사를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돼. 근데 꽃보다 남자에서 나온 거. 그 이제 이민호가 했던 멘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인싸가 될 판인데 저희 같은 이제 해외 북한 식당에 나온 애들은 그렇게 흉내내는 애들도 되게 멋있는데 진짜 오리지널 대한민국 사람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렇지. 저희가 이제 단적인 실례로 저희 이제 새해 그때 이제 설 명절이라서 이제 12시가 땡 하면 이제 설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겸인들이 되게 많이 와서 술을 드세요. 12시가 되면 저희가 이제 칸막이를 돌아다니면서 방을 돌아다니면서 오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칸막이가 8개가 있었는데 저 맨 끝에 8번째 칸막이에는 북한 대표단이 와서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회식을 밥 먹고 하고 1칸막이부터 7칸막이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면 벌써 한국 이제 이 남자들은 딱 일어나서 수혜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되게 예쁘게 하면서 7칸막이까지 갔어요. 그렇지, 기대된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나가서 8칸막이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딱 보더니 제가 흉내를 좀 북한 대표단. 북한 대표단. 새해 고어지러요. 뭐? 새해 고와지라요. 고와지라요. 네. 새해 고어지러요. 형편없이. 이게 뭔 말이지? 제가 북한 사람인데 이게 지방에 번역을 해드리자면 새해 형편없이 예뻐지라는. 근데 형편없이는 때 왜 붙이니? 그 사투리인 것 같아요. 여기 뭐 억스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형편없이 예뻐지세요 이 얘기를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예쁘지라요. 북한은 거기 나온 애들이 다 이제 뭐 권력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렇지. 별 볼일 없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저희가 나는 북한에 가면 시집을 못 가겠네. 눈이 여기 붙었네. 그게 비교가 되면서 보이는 거죠. 저는 북한이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정작 살 때는 이 지방에 있는 사람보다 평양의 애들 보면 확실히 남자들이 나긋나긋해요. 말투가 톤이 성격들도 이미 막 불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은 되게 여성스러운 성격인데 그런 사람들도 보아왔지만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본 사람들 중에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매너 좋고 한없이 여자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야. 일단은 그 수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녁 진짜 그때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받았던 충격은 야, 북한은 정말 무식하구나. 여자를 하대하는 문화로 돼서 저 북한 남자들 만나서 결혼했으면 내 어떻게 살았을까? 정신병이 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남한 드라마 이렇게 우리 2000년대 초반이라 90년대 후반 때는 북한이 제재를 하지 않을 때라 되게 많이 들어와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앉아보면 야, 그건 남조선 아새끼들은 너무 잘생겼지 않니? 난 통일되면 저 남조선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니.
이 뭐죠? 야야 꿈 깨라 우리 그랬단 말이야. 꿈은 원대하고 넓게 가지라고 했나요? 내가 그 남조선 남자를 딱 꼬시는 순간에 나는 나의 꿈을 나는 이 꿈을 이루었구나. 난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원래 꿈은 그래서 원대하게 가지라고 했나 보다. 북한의 어떤 시골의 한 구석에서 태어난 내가 탈북을 해서 중국까지 와서 살 수 있다는 것도 내 팔자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이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꿈에 그리던 그 향수 냄새에 양강도 호텔에서 펄펄 풍기던 그 기자의 이미지 생쥐처럼 그 완전 머리기름 쫙 바르고 향수 냄새 풍기던 그 한국의 기자를 보면서 KTV인가 이렇게 기자 마크 단 거를 양강도 호텔에서 봤단 말이죠. 내가 봤던 남조선 남자는 향수 냄새가 저기서부터 냄새가 달라. 이게 다 때깔이 달라. 맞아.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맞아.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회사에서 들더라고요. 그 남한 남자 북한 여자들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그거 하나면 끝납니다. 끝나죠.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를 처음 이제 봤을 때가 제가 이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자유로워서 남자가 머리를 묶은 남자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서빙을 들어갔던 분이 이렇게 머리를 묶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근데 이제 그 식당은 진짜 단언컨대 작은 통일이 찾아온 식당이에요. 거긴 남북한이 합쳐져서 같이 말도 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신참이었을 때는 벌써 고참 언니들이 거기에 계시는 이제 겸인들이랑 엄청 돈독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참인 걸 알고 그거 뭐죠? 이제 신참들 오면 신고식. 그 신고식을 하려고 저를 이제 그 머리 묶은 남자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순간에 와 진짜 그 말로만 듣던 남조선 괴뢰도당이구나.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 괴뢰도당이 내 앞에 앉아 있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 매너 없게 야, 너 신참이야? 그래서 너 이름 뭐야? 그 사람이 엄지머리가? 예. 그러니까 이게 언니들이 시킨 거예요. 일부러 신고식을 하려고. 그래서 야, 너 전공 뭐야? 그래서 제가 노래를 했다고. 그러니까 노래 한번 해봐. 막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또 하니까 야, 됐고 그 정도 가지고 하냐? 뭐 이러더니 막 저한테 막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신참들이 다 울어요, 무조건. 막 울면서 나오면서. 제 이제 전쟁 때 만나면 나 진짜 총으로 너 쏜다 이 정도로 일본으로? 예, 일본으로 쏜다 이 정도로 이제 그 남조선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확 죽여져. 예, 그랬겠지. 근데 일부러 그런 걸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은 너무 한없이 여자한테 잘해주고 그럼 와이프 말이라면 꼭꼭 죽고 난 월급 받아가지고 여자들한테 다 가져다 준다는 문화에 왜? 그게 너무 생소한 거야. 우리한테 지금도 그래. 우리 어디 아버지들이 월급 받아서 엄마한테 가져다 주는 거 봤습니다. 아버지들이 혼자 하지. 술 마시고 아버지 혼자 담배 사 피우고 엄마한테 땡전 한 푼 안 가져다 주는 거 봤는데 술상 차려. 잿더리 가져와. 잿더리 가져와. 물 떠와. 네. 먹다가 뭐 반찬이 뭐 다른 거 가서 술 한 병 또 싸와. 아이고 아무개 아버지 술을 먹어서 이 새끼들은 뭘 먹이겠어. 야 동나발 불지만 가서 사와. 참 진짜 우리는 진짜 이상한 나라서 진짜 야.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했던 말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는 여자가 짊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레바퀴는 우리 여자들이 다 끌어야 됐잖아. 수레바퀴가 2개인데 그거 2개를 여자가 다 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자가 다 벌어서 가사 노동도 다 여자가 하고 애도 다 여자가 키우고 그걸 저희는 의무라고 받아들이고 살았잖아요. 여자로서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살지 않고 한국에 와서 이 가방은 어떻소, 저 가방은 어떻소, 이 옷은 어떻소, 시기 지났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세상에 온다는 걸 생각 못 했는데 어느 날 이사 한 번 할 때 내가 옷장을 딱 열었는데 처음에 정착했을 때 그러니까 다 버리지. 옷이 별로 없었던 삶에서도 누가 옷장 채워놓고 나 입을 옷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돌았나 막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네, 너무. 내가 이거 너무 배가 부른 소리를 이사 하고 갈 때 있구나. 얼마나 다 버리고 왔냐. 네. 너무 내가 진짜 여자로서 너무 행복한 세상에 와서 살고 있구나라는 네, 것을 네. 이사 갈 때 내가 다시 한번 되짚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계속 뭐 대한민국 남조선 남자들 칭찬하면 우리 그 공무원 언니들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남편 칭찬은 그만하자. 근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여성분들이 북한 남자하고 살면 돌아버려요.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서로가 존중해주는 이 문화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에 이야기하다가 남편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 또 다음 질문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나오자마자 우리는 어느 날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소 박가리하고 강냉이 죽 먹다가 아궁이다 풀 떼고 죽 써먹고 막 이런 생활을 하다가 비행기 하나 딱 타고 여기로 왔더니 여기는 21세기 말하는 밥가마가 밥을 하고 아궁이 불 뗄 일도 없고 무슨 뭐 돼지고기는 뭐 일상이고 이런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수준 차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느 날 타임머신을 타고 뭐 별나라에서 여기로 온 것 같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몽땅 나와서 사고칩니다. 이게 무슨 세상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를 한국 사회를 알게 적응하도록 교육을 3개월 동안 시키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하윤씨, 우리 하나원 교육기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나원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배우는 교육이 뭐 가서 은행에 가서 그 청약저축을 왜 들어야 되는지 청약저축이 집을 사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집을 당첨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뭐 이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아기자기한 금융교육 그리고 그 버스 내릴 때 지하철 내릴 때 태그하는 교육 이게 너무 신선했거든요. 너무 신기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내가 돈을 2번 안 내는데 내가 내리는 걸 어떻게 알고 돈을 안 받지라는 걸 내 눈으로 겪어보면서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탈북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하는 교육이 조금 좀 하긴 해주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교육인데 저는 적응하려면 우선 첫 번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왔으니까 북한 사람들과 고향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정착이 끝난 5년 이후에 만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저희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은 좀 사투리 억양이 일부러 쓰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 편입해서 들어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순수한 한국 오리지널 이 한국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말투가 싹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본인 동창들을 만났을 때 그 문화에 대한 거를 거의 5년 동안 거의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가지 얻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와서 북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렸으면 우리의 바운드리 안에서 벗어져 나지 못하고 그냥 그 북한 틀 고정적인 사고에서 더 큰 그릇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을 많이 만나면서 완벽한 정착이 끝났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신 있게. 그리고 저는 정착 6년이 지나서 북한이라는 틀을 오픈하고 북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방송에 나오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훨씬 더 플러스가 됐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서 정착을 잘 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픈해도 괜찮고 오픈하면 훨씬 더 빨라지고 북한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도 5년 이후 정착이 끝난 다음에 만났으면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국 친구들하고 이게 아줌마들하고 어울려야 우리가 한국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하나원에서 우리가 나는 이제 교육기관을 제일 좋았던 거는 저기 노트북이라는 거를 모르고 왔는데 와서 이 컴퓨터를 배워줬던 게 너무 그게 신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처럼 언어 정말 남북이 똑같은 말을 쓰고 우리 말만 하면은 다 알아들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 남편하고도 딱 만나서부터 무슨 거기도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단어들이 뭔 소리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예? 하고 사장이 찌름 떨고 예? 아니 왜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데요?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도 보니까 한국 사회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지금 막 있잖아. 막 키우잖아. 네, 네. 지금도 우리 딸 말 막 못 알아들어서 맞아요. 어제 그저께 한글날에 막 아. 파가 알바예요. 파마하는 데 가서 알바한다고? 막 이런단 말이야. 파리바게뜨 알바한다고? 네. 파마하는 집 가서 알바한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언어 소통이 참 중요한데 네. 그게 지금 아직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정착 쪽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탈북민들이 뭐가 힘들었습니까? 하면 다 언어가 나오잖아. 언어, 예. 다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너무 정착하기 티나죠. 힘들었어요.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이제 20 몇 년 동안을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맞아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내 어투가 따로 있어요. 예. 그거를 갖다가 고치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이제 정착하는데 좀 빨랐는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이런 말은 이렇게라고 배워준다가 아니고 가르쳐준다 그렇지, 이런 그렇게 얘기, 말해야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북한 말이랑 대한민국 말이 이제 조금 틀린 거, 다른 거 그런 그렇지. 것들을 빨리 습득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새로 오시는 우리 이제 탈북민들께 이런 이제 정착을 잘하는 팁 이런 거를 드리면 조금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숨지 마시라고. 그래 노골적으로 그래야 돼. 나는 북한에서 와서 이런 거 잘 모릅니다라고 진짜 솔직하게 맞아. 오픈을 하면 안 도와주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게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갑니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되게 어떻게 내 정체를 알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국에서 그러지 왔습니다.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왔는데 제가 여기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이거 다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다 도와줘요. 숨지 마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권고는 아니고 조금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한국에 온 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3년 뭐 이제 조금씩 좀 네. 제보다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 분은 한국 남편들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남편들보다 소득이 아마 집안에서 돈 더 많이 벌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지금 있고요. 현실적으로 나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살면서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불편한 거는 요즘에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한국말을 쓰면서 사회에 정착을 해놨더니 요즘 우리 자녀들이 자녀 세대가 쓰는 말이 또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막 이상해요. 희한한 말을 하고 싹 다 줄여가지고 영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도 또 줄여가지고 하니까 요즘 세대 애들하고 저는 우리 딸이 지금 7살에 들어온 애가 지금 한림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따 없이 얘가 오면은 얘하고 또 대화가 안 돼요. 겨우 정착해서 한국말 다 알아놨더니 얘 크니까 뭐 요즘 너무너무 희한한 말만 하고 다니는데 우리 한유 씨 안 그래? 맞습니다. 저희 니네 조그만 애들. 애기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막 너 초등학교인데도 못 알아듣니? 초등학교 2학년이 책을 안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게임만 하냐? 책 좀 읽어 하니까 싫어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을 막 부라렸죠. 야, 너 안 읽을 거야? 확 그러니까 엄마 또 왜 한 번만 말하고 급발진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 급발진.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그 차량할 때 급발진 하잖아. 급발진잖아. 와, 내가 그래 단어 와 대박 한 큐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막 놀리고 막 이럴 때 있잖아. 헐, 깜놀, 유치원 때부터 이런 얘기를 쓰고 너다. 난 돌아버리겠어요 요즘에. 엄마 이거 재밌어 막 근데 노잼 막 이러고 요만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는 언니는 7살짜리한테 이러잖아요. 저는 지금 4살짜리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4살이 뭐라 그러냐? 4살은 어떤 4살은 뭐래? 언어가 다 달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밥을 이제 먹는데 엄마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줄래? 이러더라고요. 알았어 하고 밥을 이렇게 갖다 줬더니 역시 엄마가 해준 밥이 최고야. 이러면서 나보고 이제 그러니까 이 4살짜리가 쓸 수 없는 그런 어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생각은 잘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이제 툭툭 던져요. 그래서 아니 얘가 도대체 나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보지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 플랫폼 그 유튜브에서 보면서 거기서 애들이 말을 배워서 이거를 이제 어린애가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때는 7살이 미운 7살이었잖아. 네. 돌아가미 말 안 듣고 고집 쓰고 제잘거리고 해서 미운 7살이라 그랬단 말이야. 우리 애 키울 때는. 지금 미운 4살이라는 거야. 얘네들이 네. 빨라.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너는 지금 이제 수정이가 네. 너무 큰 애 같은 너무 큰 애 말에서 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놀라지만 놀아요, 그래서. 야 이제 초등학교 들여놔봐라. 저 하윤이네 저기 딸내미처럼 애미를 깜짝깜짝 놀리고 그 다음에 우리 딸만큼 되면은 안 들어요. 알아를 못 들어. 하나야 어디니? 밥 알바하고 있어요. 빠마 하는 데가 또 알바하냐고? 마미! 뭐 왜 이렇게 무슨 뭐 못 알아듣냐. 그리고 에바띠 막 이러고 에바띠. 그러니까 엄마가 안타깝다는 거야. 뭐 이런 말하고 그리고 뒤에다가 말 끝나면 엄마 얼저녁에 몇 시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네. 그 뒤에다가 왜 꼬리를 꺼붙이냐. 몇 시까지 갑니다. 다람쥐. 귀엽게 하느라 다람쥐. 이런 언어가 이제 아니 근데 새로운 말이 매일 나와. 매일 나와. 나 그 정신 나가겠어 얘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나이 드신 분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라떼는 하고 말이야. 라떼는 이제 저희 수정이가 조금 있으면 저보고 라떼는 말이야. 이럴 정도가 될 것 그렇게 같아요. 돼. 이 언어. 그러니까 이 언어는 한민족인데도 겨우겨우 뭐 10년 정착하면서 다 배웠어. 다 알아듣게 만들어 놨더니 요놈이 요 밑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말이 또 나와가지고 이 뭐 핸드폰이 맨날 진화되는 것처럼 사회 언어도 계속 진화되니까 날아가다가 무식이 찢어진다고. 나 진짜 정신 나가게 있는 거야. 자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걱정인 게 저는 자녀. 그러니까 얘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엄청 빨리 나가 애들이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맞죠. 초등학교 애들이 정말 빠른 게 아이폰 하면 되게 그 가입하는 것부터 정말 어렵거든요. 네. 잘해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갤럭시 유저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야 이거 뭐냐 애플 아이디? 내가 컴맹이 아니거든요. 내가 유튜브 편집도 다 혼자 하고 나 컴퓨터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 탁탁탁 해서 하는데 맞아. 엄마 이 조그만 애들이 나보다 낫구나. 나 이제부터 얘들한테 도태되는 거 맞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정말 저희 시아버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시아버님은 아직 투지폰을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아기가 핸드폰을 이렇게 스마트폰 넣고 탁탁 돌리면 이제 광고 건너뛰기 4, 3, 2, 1 그거 딱 거기다가 탁탁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건너뛰기 하라고. 예, 건너뛰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이제 시아버님께서 내가 죽을 때가 왔나 보다. 4살짜리가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빨라서. 한국은 사회가 변하는 게 너무 빨라. 네. 정말. 처음에 왔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경주마처럼 이렇게 하고 달리는 것 같았어요. 맞아, 옆도 안 봐. 예, 내가 제일 먼저 달려야 되고 이래가지고 저는 와 여기 발 맞춰 나가다가 내 가랭이가 찢어지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 이제 그 첫 번부터 한국에 와서부터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춘천에 살다 보니까 동부시장에 있는 냉면집에 취직을 해서 이제 일하면서 그 우리 냉면집에 찾아오는 그 단골 그 할아버지들이 몽땅 실향민들이고 이런 분들이었어. 냉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올 때마다 내가 아줌마 어디서 왔어? 그러면 나 함흥에서 왔어요. 뭐 이러고 맞아 큰 소리 빵빵 쳤단 말이야. 내가 그 시장에서 함흥 여자라는 걸 다 알았어. 그거 서빙하면서 고함 질러가지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전화랑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함흥에서 온 사람이고 온 시장이고 온 고객들이 다 아는데 전화랑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인터넷 뉴스 나오고 막 우리는 배 깔아앉고 막 이게 난리치는데 그 다음날에 식당에 갔는데 내가 눈치 보이는 거야. 내가 마치 하다 온 것처럼.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내 잘못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키가 한없이 줄여가지고 작아지죠. 작아져가지고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북한이 뭘 잘못하면 그 초창기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지만 한참 정착하고 결국 이제 나처럼 이제 북한 사회를 알리는 강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다는 건 알지만 가끔 실수하는 애들 때문에 탈북자 다 욕먹을 때가 많단 말이지. 왔다가 돌아가는 애들 때문에. 쟤네들이 간첩이 아니냐. 쟤네들이 또 저렇게 잘해주는데 가는 거는 쟤네들이 양다리치기 하는 애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와서 우리처럼 해외에서부터 남편을 이렇게 만나서 온 케이스 말고 한국 사회에 와서 남자를 소개받아 소개팅 나가서 마귀야 가다가 상대방의 남자가 이 여자를 믿고 살아야 될까? 앞으로 우리 집 경제를 다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 내 아내로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 남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저기서부터 살다 왔으면 몰라라 다를 수가 있겠지. 아마도 이제처럼 북한이 잘못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처럼 여기 있던 탈북민이 실수해서 북한 왔다 갔다 하고 사고 치니까 탈북민 사회를 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윤이는 그런 신뢰가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탈북민들이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쫑개 한 마리 대동강물 흐린다고 그 한두 명이 정착에 부적응해서 모조리처럼 돌아가는 건 그 사람들의 문제지 탈북민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정착해서 살고 있는 3만 5천 명이 열심히 살아서 본인의 업무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국민연금 뭐 세금 많이 내고 그 좀 부자로 성장하고 우리 잘 사는 사람들이 그 모델이 나온다면 결코 그런 말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 유튜브 조회수 꿀 빨아먹는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은 탈북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명을 해요. 근데 수많은 영화 리뷰를 하는 대한민국의 유튜버들은 누구도 송새벽이라는 그 탈북자 여자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거 혹시 보셨나요? 북한 사람. 네네. 북한 사람을 언급하는 유튜버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저는 나쁘든 좋든 미디어에서 그리고 많은 방송 매체에서 한국 사람들이 탈북민이라는 이 그룹이 이 사회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려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각종 어떤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보면 우리가 그 무풀이 악플보다는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유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어떤 사회적인 모델을 많이 만들고 그런 부자로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각자 개개인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냈을 때 이런 사람 잘 살고 있네, 저런 사람 잘 살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는 게 우리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잘 살고 있어를 보여줄 수 있는 밑바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저는 정착 잘해서 부자로 갑시다.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우리 강사님들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이런 부분을 넣고 전체를 평가하시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잘못된 사람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면 탈북민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슈가 더 커져가지고 이제 같은 탈북민들한테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너 북에 가서 살라고 왜 여기 와서 사냐고. 저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었고요. 원래부터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질감을 가지고 바라봐 주지 마시고 어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또 뭐 실수를 했네 이렇게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한국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봤던 탈북민 모두는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높고 훨씬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고 애국심은 정말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보다 이만큼 차있고 우리가 무슨 국뽕 위주의 어떤 우리나라 사랑하는 국뽕이 우리나라잖아.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나 이런 거를 사실 안 본 탈북민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고 좋은 나라고 이거에 대한
얼마나 예, 대단한 자부심이.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까? 이거만 이것만 한국 놓고 사람들은 봐도 별로 그거 안 본다고.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봐도 무슨 국군이날 행사. 근데 탈북민들은 그거 안 본 사람 없어. 그거 보고 하늘에서 비행기 날고 막 그냥 해병대 상유 가는 그거 보고 야 우리가 살아갈 나라 이렇게 든든하고 멋있고 이거 위대하고 나는 거는 다 안단 말이에요. 끝까지 유튜브에서 막 떠들면 그거 가지고 니들이 국뽕하냐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저쪽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비교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어쩌라고. 그게 입이 말이 나오는 거 어쩌라고. 그래 탈북민들이 저는 나라 사랑, 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또래에 앉아가지고 나라 걱정하고 어떻게 하겠냐, 선거 어떻게 하겠냐, 그다음에 앞으로 나라는 어떻게 돌아갈까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또래 애교만 만나봐도 집값이 올랐네, 우리 남편이 월급이 얼마나 이런 말을 하지. 전 그럴 때 탈북민 유튜버들 그리고 주위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애국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국군의 날 행사를 보고 진짜 밥 먹다가 울었어요. 진짜 청순맞게해서 저희 신랑이 저한테 왜 우냐고.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못해. 네. 어디 뭐 행사 가거나 TV에서 행사 나올 때 이제 그 국기가 개항될 때 우리는 그 애국가 나오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쟤네들은 뭐지 뭐 쉬워하네 이런데 그게 자연히 이게 둥둥하면서 딱 나올 때 그 애국가 나올 때 얼마나 우리는 그거 지금도 느끼잖아. 13년 됐는데도 하나도 저게 그런 뭐 그 감정이 나온단 말이야. 그 국기를 향해서 이렇게 개항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22년 동안을 이제 다른 국기를 보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감정이 확 북받치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울면 이렇게 좀 왜 저기에 뭐가 감동이지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단언컨대 탈북민들은 그래도 이제 그 북한이란 나라에 살다 와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 가슴으로 팩으로 느낀 사람들이라서 좋은 사람도 물론 많고 나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냥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부 우리 저기 시청자들, 구독자들 중에 이제 안티 팬들이 개나 소나 니들은 그냥 뭐 다 앉아서 돈 버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진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했지만 저는 2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2년 전까지 코로나 나오기 직전까지 노는 날이 거의 없는 강사였어요. 목이 맨날 쉬어다니고 목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막 바쁜 사람이었는데 코로나가 나를 그냥 꼼짝 못하겠다 하니까 말을 하던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이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 방 안에서. 그래서 야, 난 말을 해야 되겠다. 사람이 없는 공간에 나가서라도 나는 내 절로 혼자 떠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저는 애먼저기 말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시청자들하고 소통하고 댓글에 따라가미 달고 같이 끌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무슨 주제를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돈은 둘째고 내가 강의처럼 지금 말하고 있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하는 게 내 절로 막 느껴지는데 우리 하윤이나 이제 우리 한수혜 씨랑 이제 저보다 이제 조금 먼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 유튜브 좀 선배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보다 나이가 조금 50대 초반으로 오고 이러니까지 갱년기 그런 증상이 와서 너무 심심해서 말하는 게 그래서 먼저 그런 걸로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작해보면 내가 이 코로나 때 얘 때문에 살은 것 같아. 유튜브 때문에. 나는 유튜브 때문에 살았어요. 뭔가를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야, 일하다가 일을 안 나가봐라. 찾아주는 게 없어봐라. 야, 이게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스케줄이 내가 어느 날부터 전화 오는 데도 없어. 나갈 데 없어. 아침마다 일어나서 옷 주소 입고 오늘은 이거 됐다 내일 이런 기쁨에 살았는데 입고 나갈 데 없는 거야. 씻지도 않고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야 이게 그 다음부터 이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죽는 게 그렇게 있겠구나. 나 저번에 죽는다 하면 미쳤니 막 이랬거든. 그게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유튜브 왜 하냐 하면은 지금 현재도
말하고 싶어. 코로나는 내 입을 닫아줬는데 유튜브는 나를 다시 말하게 해줬다. 아.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니까 마스크 써도 숨 쉴 수 있더라. 네. 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저는 돈 벌고 싶어서였어요. 저 원래 원작 다른 거 있었는데 다들 주변에서 유튜브 저도 좀 중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좀 돈이 된다고 해서 뭐 그까짓 거 못 해볼 거 없다라고 해서 조금만 부수입을 올려서 가정 경제 좀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튜브를 하면서 얻은 게 있어요. 저는 주변에 관심을 받았던 어떤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가족이 없이 혈혈 단신이 왔기 때문에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 아프지 않게 약 챙겨 먹어라, 뭐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도 없었습니다. 남편밖에는 없었지. 네, 남편밖에는 그렇지. 없었고, 뭐 시어머님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친딸처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마음이 늘 공허했어요. 그렇지. 설명절 때도 외롭지. 늘 외롭고 그게 있거든요. 10년 살아도. 유튜브 하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얻은 게 있어요. 수많은 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응원의 댓글 맞아. 하나 달아주는 거에 글 하나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유튜브를 하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이 흘렀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댓글 읽는 재미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댓글을 쓰는 재미에 살아 요즘도. 그 사람이 사회적 존재인 거예요. 관심 받는. 나도 관종인가 봐요. 나 관종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관심을 받으니까 너무 그 또 다른 차원에서 수익 이외에 주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너무 얻는 게 많았고, 정신적으로 예전에는 딱 경직되어서 그냥 내 일만 하고 되게 뒤로 숨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래서 수다당이 됐지, 이제는. 유튜브를 하면서 인상이 되게 밝아졌고요. 훨씬 더 당당함이 맞아. 뻗쳐 올라갔고, 그 뭔가 인상도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북한의 영상을 받아보면서 정말 어렵게 그리고 정말 힘들게 이 삶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직캠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찍은 영상을 받아가지고 봅니다. 그 말을 할 때, 북한 영상을 다룰 때 어떤 생각이 드냐. 북한 사람들은 정작 그 북한이라는 감옥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인건비를 착취당하고 그들이 어떻게 여행의 자유가 없이 살고 우리가 기차 열흘씩 타면서 평양에서 나진까지 다녔던 그 사실을 누구도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우리 삶이 이렇다, 쌀값이 이렇다, 우리 노동력 착취하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훗날에 통일이 됐을 때 고향 사람들을 만난다면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먼저 내 동생을 만난다면 내 그렇지. 동생이 언니야, 나는 네가 남한에 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는 힘들었다. 근데 너는 먼저 거기 가서 도대체 올해를 위해서 뭐 했니?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 우리 감옥에 끌려가서 휴대폰 받다가 감옥 끌려가서 전거리 3년 있다가 돌아왔고, 나 이렇게 얻어맞아 다리 부러지고, 나 이렇게 힘들 때 언니야, 뭐 했니? 너는 그 땅에 가서 말할 수 있었는데 왜 가만히 너는 있어? 도대체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나는 북한 사람을 위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입 꼭 다물고 왜 우리의 얘기를,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2,300만 명이 어떻게 사는지를 너는 한마디도 왜 안 했니? 라고 하면 너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감옥에서 훨씬 더 인권 침해당하고 고통받았던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북한의 실상을 알려서 이렇다. 국제사회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자유가 없고 정말 그 어떤 탄으로 끝나는 나라보다 정말 가혹한 나라라는 것을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게 탈북민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면서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북한의 실상을, 잔혹한 실상일수록 더 많이 알려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탈북민이라고 하는 3만 5천 명이 반드시 숨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채널, 장르가 방송이든 강의든 유튜버든 우리는 먼저 왔기 때문에 그 고향을 대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강의면 강의나가 떠들고, 방송이면 방송이나가 알리고, 이제는 집에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개인 채널로도 떠들고 이게 알리는 게 우리는 탈북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지금 먼저 와서 사는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여기 채널 다 소개해봐요. 우리 시청분들한테 우리들이 채널 각자 이제 살아온 삶들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얘가 살아온 삶, 내가 다 아까도 탈북 스토리 다르듯이 다르니까 우리들이 채널 이렇게 다 많이 알려서
북한을 또 다른 이런 구석을 이렇게 다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저 길을 우리가 개척하고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채널 공개. 약간 사차원 같은 여자 심하연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심하연입니다. 저는 토끼토끼 옥토끼 한수혜입니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옥토끼 한수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랑 찾아와가지고 저는 5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죄짓는 거라서. 그래서 숨어 살다가 정말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제 사랑 이야기를 이제 대한민국 분들께 선보이는 계기가 있어서 방송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찍고 한 달 후에 이제 방송이 나가는데 그 한 달 동안은 진짜 입을 쓰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너 혼자만 살려고 부모를 다 보냈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방송에 나가고 제 사랑을 보고 70년 분단 이래 제일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라는 순간.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용기를 얻어서 저도 이제 제 개인 채널 옥토끼 한수혜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가 저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저도 다른 언니들처럼 효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돈이라도 좀 벌어서 엄마한테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돈 때문에 시작한 유튜브인데 오히려 아실 테지만 저희 팬분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너 그렇게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왔고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도 풍족한 거 없이 사는 삶인데 꼭 이런 것까지 해서 이렇게 피해를 줘야 되겠니?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진짜 이 계기를 통해서 똑똑히 말씀드릴 텐데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고요. 저도 힘을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 살아있다고 진짜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팬분들과 함께 이제 저희 팬분들이 이제 소박한 소원이 있는데 옥토끼 엄마랑 만나는 날에 팬분들이 가서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눈 감아도 그때는 소원이 없겠다고 이런 응원의 댓글을 받고 제가 이제 힘을 내서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수혜 씨 채널은 우리나라 그 장가를 안 가고 포기했던 노총각들 정말 북한 여자고 살아보고 싶은 그 희망이라든가 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 남성 팬들이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채널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남북이 이렇게 같이 살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너 혼자 살겠다고 부모를 다 평양에서 다 어디 정치범시험소 끌어가게 했냐 별난 비난을 많이 했지만 지금의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고 팬이 늘어났던 거는 우리나라 문 남성들이 엄청나게 그런 쪽으로 기대하고 보고서 많이 신심을 얻고 있다는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우리가 울 것도 없고 정말 당당하게 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 채널마다 해서 방송마다 해서 연단해서 우리가 남북을 알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잘 사는 모습 그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야 아까 제가 강의를 했지만 통일되면 우리 얘네들처럼 이렇게 사는 나라가 된다고. 얘네들 봐라 와서 내 땅에 헤딩하면서 집 사고 뭐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이 모습 보면 야 보통 아니구나. 정말 통일이 되면 저런 섹시 데리고 나 장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희망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돈을 위해서 뭐 시작했던지 뭘 시작했던지 결과를 다 떠나서
마지막 결론은 통일이잖아. 맞습니다.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춘천에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도 살고 싶은 공기가 좋아. 예. 내가 여기 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곳에 초대를 해주시고 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제 공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탈북민들의 기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춘천에 여러 번 왔어요.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 알죠? 다른 건 몰라도 딴딴딴 이런 그 노래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여러 번 와봤는데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래서 예쁜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멋지게 잘 살겠습니다. 잘 부자가 돼서 잘 살겠습니다. 우리들이 또 다음에 불러달라고. 우리들이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게 아니다. 예, 좋아요. 그럼 꾹꾹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두 분이 그 강사 동생 후배들하고 부대가 이게 많은 춘천이고 강원도이기 때문에 부대 강의는 이제 이분들하고 많이 다녔지만 오늘 이렇게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강의와 토크를 하는 시간은 정말 이 후배 강사들하고 처음 이렇게 이런 토크를 하거든요. 그동안 계속 혼자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강의보다도 저는 이렇게 시청자들,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받아서 토크로 하는 게 강의보다 더 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춘천시청을 본보기로 해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통로를 통해서 더 많은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시 사람이기 때문에 춘천을 열심히 홍보하고 춘천에서 이제 정착 성공한 모델로 이제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탈북민들한테는 춘천이 자랑이기도 한 그런 시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춘천을 알리고 남북 통일과 교류를 하는데 우리 춘천이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 너무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또 이런 자리를 또 불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춘천 화이팅! 춘천 화이팅! 돌아와요 여기 춘천에. 그런 노래가 있어?